안녕하세요.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보내드리는 이달의 철학책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장승국입니다. 이달에 말씀드릴 책은 동양고전 간자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자라는 책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나 간포지교라는 고사성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포지교는 이렇게 좋은 친구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을 얘기하는데, 이 간포지교의 주인공이 바로 간중과 포수가인데, 그 간중이 바로 간자입니다. 그래서 간중을 높여서 우리가 간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간포지교의 그 주인공 간중을 중심으로 간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간자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중국 철학사에서 흔히 그 공자를 가장 이렇게 빠른 초기의 철학자로 보거나, 또는 뭐 노자나 공자를 가장 이른 시기의 철학자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공자나 노자보다 100여 년 전에 이 간자라는 철학자이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 중국 그 철학의 대가이신 중천 김충일 선생님도 중국 철학사에서 간자의 그 철학 사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간자를 실천적 철학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자는 이렇게 우리가 그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그 큰 업적을 남긴 아주 뛰어난 정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유명한 인사들이 많았지만, 춘추전국 시대 전체 역사에서 정말 가장 현실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크게 성공한 정치가를 말할 때 간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 주인공인 제갈공명조차도, 자부심 높은 제갈공명조차도 젊은 시절에 자기를 간중에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간중은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자라는 책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교 고전인 그 논어나 맹자에 비해서 훨씬 더 정치적인 문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릴까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논어나 맹자에는 좀 이렇게 정치와 관련돼서 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정치를 해야 이렇게 그 이상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지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은데 비해서, 이 간자라는 책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훨씬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풍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전을 얘기할 때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그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합니다. 이 간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간중은 어린 시절에 매우 좀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각지의 이렇게 지형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정보 같은 것도 얻고 하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장사도 많이 했고, 또 간중은 포수가와 함께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벼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젊은 시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실패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간중이 또 이렇게 살아남아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포수가라는 그런 든든한 친구가,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가, 또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중은 나중에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바로 포수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신을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간중과 포수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우정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제나라의 군주의 아들을 공자라고 부릅니다. 제나라 군주의 아들 한 사람씩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군주의 아들을 가르치는 사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중은 공자 규의 사부로서 이렇게 규를 보필했고, 포수가는 그 규의 이복 동생에 해당하는 소백이라는 공자 소백을 이렇게 사부로서 보필했는데, 마침내 이 두 그 공자 사이에 이제 후계자 쟁탈전이 벌어져서 두 사람이 목숨을 건 이렇게 후계자 쟁탈전에서 서로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죽고 죽이는 권력 투쟁 끝에 누가 승리했냐면은 포수가가 보좌를 하던 이 공자 소백이 승리를 하고, 간중이 이 보좌를 했던 공자 규는 죽음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가 모시던 이제 그 군주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신하로서 따라 죽어야 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간중은 따라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모셨던 공자에 대한 그 절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하를 위해서 좀 해야 될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중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한 사람은 포수가였기 때문에, 포수가 쪽이 승리했기 때문에 포수가가 모셨던 이 공자 소백이 승리를 해서 그 소백이 바로 제나라 항공이 됩니다. 유명한 제나라 항공이 되는데, 제나라 항공은 이제 자기를 이렇게 보필했던 포수가를 재상으로 쓰려고 했는데, 포수가는 바로 우리가 천하를 우리가 이렇게 제나라가 천하의 강대국이 되려면은 저가 아니라 간중을 이렇게 재상으로 기용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항공으로서는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재상으로 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또 간중으로 와서도 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또 이렇게 재상으로 보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두 사람이 다 어떤 원대한 포부와 어떤 이상을 위해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는 재상으로서 항공을 이렇게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 제나라 항공을 이렇게 간중이 보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변변하지 않던 이 제나라를 이렇게 간중이 재상을 맡고 나서 가감하게 제나라의 국정을 개혁하고 또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또 농업을 또 이렇게 중시하고 상공업도 활성화시키고 아주 국제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인재 유치단을 파견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제나라가 아주 그 경제적으로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되고 또 군사력도 또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력을 토대로 해서 제나라가 다른 제후국가들을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이렇게 그 패권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은 사방에서 오랑캐들이 외적들이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중원을 지킨 일이 시급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간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중은 그 주나라 왕실을 이렇게 받들면서 다른 제후국가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외부의 적을 이렇게 물리침으로 인해서 중원의 평화를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공자도 간중은 바로 그 제나라 항공을 도와서 이렇게 제후의 어떤 제후 국가들의 어떤 패권 국가가 되게 하고, 중국을 어떤 천하를 이렇게 바로잡아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도 그 은택을 입고 있다. 만약에 간중이 아니었다라면 그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오랑캐의 치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간중의 공로를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간중이 중국 그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간중의 사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이 간자라는 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은 유교적인 가치관하고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가 이제 한나라 이후에 국교가 되면서 유교적 가치관이 지식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서 유교적 가치와 이 간자라는 책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많이 좀 충돌하기 때문에 간자라는 책은 이렇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의 문화와 간중이 그 재상으로서 활동했던 제나라의 문화를 조금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나라와 제나라는 상당히 그 가까운 이웃에 있는 지금은 산동에 있는 이웃 국가였지만 문화적인 풍토가 많이 달랐습니다. 이 공자의 노나라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또 예의를 매우 존중하고 또 그런 문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면 이 간중이 활약했던 이 제나라는 도덕적 가치보다는 실용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 예의보다는 이제 법을 더 중시하고 또 공을 세우는 걸 이렇게 숭상했습니다. 또 노나라가 문을 숭상했다라면은 제나라는 물을 또 숭상했습니다. 이처럼 제나라와 노나라는 이웃 국가였지만 아주 추구하는 가치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노나라의 그런 그 문화와 가치를 대표하는 그런 책이 바로 공자의 논어나 맹자책이라면 그 제나라의 그런 어떤 이렇게 경제적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매우 개방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간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 책의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유교가 중국의 그 지배 이념이 되면서 간자라는 책은 상당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자라는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학설이 이렇게 다양한데 좀 간략히 살펴보면은 이 간자라는 책은 뭐 간중 자신이 직접 지었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 정치하는 가운데 바빴으니까 어떻게 책을 직접 지었겠습니까? 그 제자나 문인들이 지었을 것이다. 간중의 제자나 문인이 지었을 것이다. 또는 간중 당시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 간자라는 책은 제나라 전국시대에 그 제나라의 이제 직하학궁이라고 있었는데 그 직하학궁이라는 아카데미에 학자들이 이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그 제나라에는 그 당시에 아주 그 천하의 뛰어난 학자들을 초빙해서 학자들에게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고 정치적 자문에도 응하도록 학자들의 어떤 그 모임인 요즘 말하자면 학술원과 같은 그런 아카데미 또는 싱크탱크와 같은 학술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직하학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직하학궁이라고. 그래서 제나라는 아주 국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당시 중국 천하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들 초빙해서 높은 대접, 그 높은 벼슬을 주고 대접을 하면서 훌륭한 학자들을 많이 초빙해서 이렇게 학술과 사상을 이렇게 장려했는데 그 직하학궁에 있었던 학자들 가운데 그 간중을 추모하는 또 그 간중 학파 학자들이 만든 책이 이렇게 그 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 간자라는 책은 상당히 분량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75편이나 되는 좀 방대한 주제가 있는데 그 75편 가운데 일부 파트는 간중의 제자나 뭐 그 문인 또는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관이 간중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 이 간자라는 책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은 그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직하학궁이라는 그 아카데미에서 활동했던
그 간자 학파의 그 학자들이 또 이렇게 쓴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간자라는 책은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는 뭐 흔히 제자백과라는 관점에서 이게 뭐 유가에 속하냐, 도가에 속하냐, 법가에 속하냐 이렇게 학파로 이렇게 제자백과로 나누어서 이 책에 대해서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간자라는 책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도가로 보는 사람도 있고 법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도가적인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법가적인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도가적인 내용, 법가적인 내용, 또 유가적인 내용, 또 군사와 전쟁에 대한 또 병가적인 내용도 있고 음양 이론에 대한 또 음양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이렇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융합적이기 때문에 간자를 어느 한 학파에 기속시키기는 이제 어렵고 간자 학파 자체가 대단히 융합적이고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간자학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자라는 책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자의 정치사상은 그 예와 덕을 중시하는 유가의 정치사상하고도 다르고 또 법만 강조하는 이 법가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유가의 예와 또 법가의 법을 나란히 이렇게 함께 쓰는 예법 병용을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간자의 정치사상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매우 중시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이 간자 정치사상의 중요한 특징인데, 예를 들면 그 이 간자라는 책의 그 첫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곡간이 차야 예제를 알고 의식이 좋게야 영광과 그 치욕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곡간에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예제를 또 알고 입을 옷과 먹을 그 음식이 이렇게 충분해야 우리가 영광도 알고 욕됨을 알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뭐 예의나 도덕 같은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도덕도 우리가 나 예의도 우리가 그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이 그 간자의 정치 사상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간자에는 이렇게 정치가 흥하는 것은 백성들의 민심을 따르는 데 있고 또 정치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바로 민심에 역행하는 데 있다. 그래서 민심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자는 이렇게 경제적인 내용을 매우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뭐 그 기원전에 쓰여진 책 가운데 경제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동양 고전 또는 뭐 서양에서도 아마 그 기원전에 쓰여진 책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그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간자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경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이 잘 살도록 이렇게 풍요롭게 살도록 하느냐 그런 것과 관련돼서 또 어떻게 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또 자원을 관리해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경제적인 또 세금과 관련되는 문제 이런 어떤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는 좀 대단히 그 당시 중원에서 여러 나라와 어떤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적인 교역의 어떤 허브로 제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무역을 대단히 이렇게 강조하고 또 제나라는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해서 소금을 구워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팔게 함으로써 거기서 또 세금을 거두고 또
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철강석을 이렇게 생산해서 또 거기에서 또 세금을 거두도록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재정을 튼튼히 하고 또 백성들의 어떤 직접세를 이렇게 부담시키지 않아서 국가의 경제적인 기반을 이제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자란 책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그 농업을 중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농업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동양 고전에는 잘 안 나오는 상업이라든지 공업을 대단히 이렇게 강조하고 또 국제적인 무역 그 교류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공상의 직업들이 서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 사는 사, 농은 농, 공은 공, 상은 상, 서로 이렇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함께 모여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삶의 공간을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분리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그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기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직업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자의 이렇게 철학 사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심술상하편이라든지 그 내업이라든지 또 백심이라든지 이런 편에는 철학적인 내용들, 특히 마음의 수양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간자의 철학에 있어서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도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은 법에 따라야 되고, 법은 또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은 도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도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법이 나오고, 법으로부터 우리가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을 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은, 도를 적게 활용하면 적게 복을 받고, 도를 많이 활용하면 많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간자는 대단히 실용적인 걸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알고 도를 잘 활용하는 만큼 또 우리가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따라야 되지, 도와 역행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간자 철학의 핵심 개념이 바로 도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도 개념 이외에도 기라는 개념도 이렇게 나옵니다. 기 또는 정기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사람이 사는 것은 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이 죽는 것은 기가 없으면 또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제 간자의 철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동양에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이 있었는데, 이 음양과 오행사상이 따로 놀다가 결합된 것이 바로 이 간자라는 책에서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이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그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모든 현상을 설명할 때 음양오행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간자라는 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음양오행사상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자에는 또 이렇게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걸 중시하냐면 예의 염치, 우리가 예의 염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의 염치를 4가지 사유라 그럽니다. 4가지 어떤 기강이라고 하는데, 예의 염치를 이렇게 간자라는 책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의 염치라는 4가지 밧줄 가운데 하나의 밧줄이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의 밧줄이 끊어지면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3개의 밧줄이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4개의 밧줄이 다 끊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해서, 간자라는 책은 경제를 매우 강조하지만 예의 염치와 같은 도덕적 가치도 또 상당히 중요시 아울러 중시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자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여움에 빠졌을 때는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음악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지나치게 우리가 즐거울 때는
예의를 가지고 지나친 즐거움을 또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고, 또 예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공경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 고요할 정자,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는 항상 이 공경하게 하는, 그래서 정, 외, 경, 내부적으로는 고요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건하게 하는 내정, 외경을 수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할 정자를 강조하는 것은 약간 도가적인 거고, 또 공경 경자를 강조하는 것은 유가적인데, 이 간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으로 마음은 항상 고요하게 가지면서 또 밖으로는 또 공경하게 하는, 이런 것이 수양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자는 또 그 외에도 우리에게 또 좀 겸허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자연의 현상은 모든 것이 가득 차면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나치게 흥성한 나라에 가서 벼슬 하지 말고 지나치게 흥성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지나치게 흥성한 나라는 또 이제 그 흥성했지만 바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쇠퇴의 기미가 이미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흥성한 국가는 벌써 그 다음 순서는 쇠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가서는 벼슬 하지 말고, 또 집안도 너무 흥성한 집안은 또 그 흥성한 것 속에 벌써 쇠퇴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흥성한 집안에는 또 시집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차면 또 기울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허해야 된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교만하고 그 난폭한 그런 사람은 또 사귀지 마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겸허한 것을 강조하는 이런 것은 또 약간 도가적인 거하고 조금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간자의 많은 내용들은 좀 이렇게 리더가 될 사람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보면은, 간자에는 이렇게 리더가 되려면 뭔가 밝은 희망을 제공해라, 이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 이렇게 즐거운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은 현재 힘들고 괴로운 것도 이렇게 감당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 미래에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은 현재가 힘들고 괴로워도 그걸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인간은 부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또 지금 가난하고 천한 것도 잘 견뎌낸다. 또 인간은 누구나 또 안전한 걸 좋아하니까 미래에 안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면은 지금 당장에 또 위태로운 것도 사람들이 감내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간자는 인간에게 미래의 어떤 밝은 희망을 전해줄 때 백성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는 그 힘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간자라는 책의 매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유교의 그 고전인 이 맹자 같은 책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죠. 하필 말리 있고, 그래서 왜 이익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맹자는 얘기했는데, 간자는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아.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이익을 추구한다,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이익이 앞에 있으면 그걸 쫓아가고, 또 손해가 있으면 그걸 피해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상인들은 하루 동안 남들이 이틀 가는 거리를 막 바쁘게 걸어가고, 또 상인들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고, 또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상인들이 이렇게 장사하러 다니는 것은 이익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익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상인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또 막 남들이 이틀 가는 거리를 하루에 가고,
또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바다 어부들이 만 길이나 되는 깊은 바다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풍랑의 위험을 이렇게 맞서서 100리라는 먼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익이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익이 바닷속에 있으니까 어부들은 아침 일찍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바다에 가서 그 험한 파도와 싸우는 것은 이익이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1000길이나 되는 높은 산에 가서 뭐 이렇게 귀한 것을 채취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바로 그 험한 1000길이나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산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익이 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정치를 한 사람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백성에게 이익을 주면은 백성들이 저절로 이렇게 그 나라에 많이 와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롭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저절로 백성들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 본성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간자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간자는 이제 어떤 그 있냐면 이렇게 말을 대신해서 달리지 말고 새를 대신해서 이렇게 날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빨리 달려도 말처럼 달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달려도 또 새처럼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중도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외교는 또 외교를 잘하는 사람에게, 군사 문제는 또 장군에게, 또 그 병법을 잘하는 장군에게, 또 경제나 내정은 또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일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지 직접 그 위정자들이 모든 것을 다 직접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렇게 간자는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바로 얻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베풀고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얻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치의 보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남에게 주고 베푸는 것이 이제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간자에서는 남에게나 그 백성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주면은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바로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법이다. 그래서 제 나라는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뭔가를 많이 베풀어 줬죠.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이 제 나라를 믿고 제 나라에 이제 복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나라에서 백성을 위해서 많이 베풀면은,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많이 베풀면은 또 베푸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간자가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 끝에서 내린 중요한 이렇게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주고 베푸는 것이 바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간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자라에 나오는 뭐 명언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뭐 1년 동안의 계획은, 1년 동안의 투자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는 것은 곡식을 심는 거고, 또 10년의 기간 동안 투자해서 가장 수익이 좋은 것은 나무를 심는 거고, 평생의 계획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람을 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게는 그 곡식을 심는 거고, 10년 지게는 나무를 심는 거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잘 기르는 데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곡식과 나무를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기르는 것이 평생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간자는 우리가 천하에 좋은 신하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좋은 신하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군주가 없는 것을 걱정해라. 그래서 우리는 참 쓸만한 사람이 없다, 쓸만한 신하가 없다, 쓸만한 뭐 참모가 없다, 쓸만한 직원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쓸만한 직원이나 쓸만한 신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신하를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군주의 안목이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천하에 재물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재물을 어때요? 잘 개척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에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그 개척해서 활용하고 그 이용하고 분배하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이 천하에 재물이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래서 천하에 재물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도 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춘추 전국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이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스러운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 또 질서 있고 또 부강한 그런 또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평화롭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그런 또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를 또 평화롭고 부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그 철학을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런 그 고민과 지혜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 겪은 것이 바로 이 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자라는 책은 좀 경세,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의 어떤 바이블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 경세에 관심이 많았던 여러 학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그 국난 때 그 영의정을 맡아서 국난 극복에 기여를 했던 그 서해 유성룡 같은 분도 경세에 아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간자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정책을 실제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 실학자인 조선 후기의 정약용 선생님도 바로 이렇게 간자라는 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약용은 이렇게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간자라는 고전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사상이 뭔지를 이렇게 간자라는 책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그걸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민심서라는 책을 알고 있는데, 다산이 지은 목민심서에서 목민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간자라는 이 고전에 나오는 그 75편의 그 편 가운데 첫 번째 편명이 바로 목민편입니다. 간자라는 책의 첫 편이 목민편인데, 거기서 나온 그 목민하고 다산의 목민심서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자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간자가 너무 이렇게 그 실용주의적이고 그 인간의 어떤 이익 추구의 본성을 긍정하니까 도덕적인 걸 중시하는 이렇게 일반적인 주자학자들은 간자를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지만, 실용적인 그런 걸 가치 또 경세를 중시하는 그런 실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다산이나 서예 같은 그런 학자들은 간자를 높이 평가하고 또 그것을 많이 저술이나 정책에 또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동양 고전 가운데 유가나 도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간자라는 고전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